안녕하세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은 그 뉴 노멀 시대라는 말이 유행이 될 정도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정말 많이 제한하고 있는데요. 스웨덴은 지금 어떤지 우리 태권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이제 휴가 마지막 주죠. 그쵸? 휴가가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마지막까지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이제 애들이 다 개학을 하는 그런 주라서 네네. 휴가도 다 네. 끝나고 개학도 이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주네요. 네, 그렇죠. 이제 7월이 여기 스웨덴 분들이 전부 이제 여름 휴가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8월 달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죄책감을 느끼는 달. 일을 바로 시작하진 않았는데 뭔가 마음에 찝찝함이 있는 거죠. 이분들도 그런 그런 게 말이 있단 말인가요? 네, 그렇대요. 어쨌든 다음 주면 바로 이제 아이들이 개학을 하고 또 활동이 엄마로서 이제 시작되는 주가 다가오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한 학기 내내 아이를 학교를 안 보냈어요. 그래서 네. 아이가 이제 다시 친구를 만나고 선생님 만나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 또 이제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걱정도 앞서고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그렇죠. 요즘 갑자기 또 확진자나 전 세계적으로 추이가 좀 증가 네. 추세가 보이고 있어서 좀 그렇죠. 불편하죠. 요것과 관련해서 그러면 요즘 그 스웨덴의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 이런 얘기 나눠보는 거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태권님 어떻게 많이 적응은 되셨나요? 저는 지금 거의 6개월이 넘어가죠. 저희가 스웨덴은 그쵸. 한 3월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반에 좀 굉장히 긴장감 많이 느끼다가 뭐 회사나 학교나 다 모든 게 제재가 없이 평상시하고 똑같이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방학 바로 직전인 5월달, 6월달은 별로 달라진 게 없었어요. 그냥 행동 반경이 좀 줄었다는 거 외에는. 그리고 방학하고 그렇군요. 나서도 행동 반경이 네. 준 거 말고는 굉장히 네네. 평화롭고 일상생활이 유지가 되면서 보냈거든요. 이번 주 들어오면서 이제 휴가가 끝나고 개학 다가오고 약간 네. 추위가 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이 되니까 살짝 마음이 좀 무거워지기 시작을 하네요, 또.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떻게 보면 긴장감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진짜 해방감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1학기 동안 저는 애를 학교를 안 보냈다가 이제 2학기 때는 보내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느껴지는 이런 감정들이죠. 근데 저는 이제 지난번에는 애를 학교를 안 보냈기 때문에 이 스웨덴 사회의 어떤 룰을 규칙을 어기고 있다는 그런 불안감,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괴로웠어요. 네. 이게 맞는지 나의 선택이 개인의 선택이 어떤 사회적인 제도의 선택과 조금 이렇게 대치되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고립감, 불안감 이런 건 더 커지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스웨덴 현지 분들은 저희 아이 학교만 봐도 그 현지 분들은 애들을 전부 다 학교 그냥 보냈어요. 아주 많은 아이들, 뭐 몇 명 빼고는. 근데 인터내셔널 반 저 같은 학부모들 뭐 25명에서 초반에 4명 정도밖에 안 갔다 하더라고요, 학교에. 이게 불안감이 다른데 정말 스웨덴 현지인들은 평화로워 보인다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전염병의 시대에서 그런 시대라고 느껴지지 않는 막 어떤 평화로움이 느껴지는데 맞아요. 네. 이게 뭘까 생각해보면, 뭐, 인구가 적어서 사회적 거리가 암묵적으로 잘 지켜지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사회적 거리가 지켰다고 네. 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제 사진 같은 거를 이제 네. 몇 개를 준비를 해봤는데, 네네. 이 여름, 7월, 8월 네. 이 여름에 공원, 해변, 네네. 이런데 막 부쩍부쩍 막 노는 거 보면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약이 없는 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는 느낌 전혀 안 들 정도로.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마음의 자세? 뭔가 아무튼 저와는 많이 다른 이 현지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아직도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다른지. 인터내셔널 물론 인터내셔널 분들 중에 그러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를 예로 들자면
어쨌든 많이 다른 모습을 보였거든요. 음. 그러면 스웨덴의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현지 상황에 대해서 우리 좀 자세히 얘기 나눠보도록 해요. 제가 오늘 조금 정리한 거는 이런 거요. 그냥 개인에 대한 주의사항인데 요거는 어디서 제가 봤냐면 SVT라고 이게 스웨덴 공영방송인데 거기서 개인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나온 것도 잠깐 정리해 드릴게요. 아프면 집에 있고 손 잘 씻고 사회적인 거리는 두어라. 그리고 50명 이상은 모이지 말고 노인과 환자에 대한 방문을 가급적 피하고 그리고 가능하다면 집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국내 여행은 가능하고 국외 여행을 갈 때에는 이제 그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 웹사이트를 참고하기를 바란다는 그런 안내가 있었고 그다음에 실내외 짐 시설 있잖아요. 이렇게 그 헬스 클럽 같은 거 네네. 그런 거는 이용 가능하고 장례식, 세례식, 결혼 파티 등은 자제를 부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어 때 그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서 좀 피해달라는 그런 사항들이 있었어요. 봤을 때 스웨덴에서 지금 뭐 일상적으로 느끼기에는 그 직장인들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가 좀 많고 그리고 뭐 네네. 상가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제 줄 섰을 때 좀 그 1m 간격을 유지해서 줄을 쓴다거나 아니면 식당 같은 네. 경우에는 한 사람 자리 떼고 앉는다거나 이런 것들은 있지만 아직 뭐 강력하게 법적인 제재가 들어오면서 일상생활에 그 제한이 되는 그런 거는 좀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런 거는 제재를 가해서 뭔가 벌금을 받는다. 아니면 뭐 이런 불편함, 우리가 감수해야 되는 것들이 있지는 않았어요. 저도 뭐 규칙을 어기긴 했지만 여기에 룰을 어기긴 한 거죠. 그렇다고 제가 벌금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는다거나 그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그쵸. 네. 지금 여기서 벌금이 나오는 거는 이제 식당이나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 그 네네. 혼잡하게 손님을 받았을 경우에 네. 그거 말고는 큰 제재 사항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신문은 있더라고요. 그때 저희 같은 경우 이제 1학기 때 그렇게 학부모들이 학교를 안 보낸 경우가 있었는데 2학기 때부터는 여기 애들을 안 보낼 경우 그 벌금이 10,000크로나 한국 돈으로 지금 환율로 하면 한 137만 원 정도 이렇게 물릴 수도 있다. 이런 그 기사는 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그쵸. 잘 예. 모르겠습니다. 현재 그 스웨덴의 확진자는 84,000명 정도 됐고요. 그리고 사망자는 5,700명이 훨씬 넘어가요. 거의 5,800명에 가까운 숫자가 됐는데요. 4월이 가장 피크였고 여름이 지나면서 이제 초반보다는 사망자랑 이제 중증 환자가 많이 줄어든 상태가 됐죠. 그래서 좀 안정감이 느껴지긴 했어요. 근데 요즘 갑자기. 갑자기 스페인, 뭐 영국도 그렇고 프랑스, 벨기에도 다시 늘어난다고 하고요. 이게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여서 조금 긴장감이 다시 있어요. 그쵸. 그리고 어제 뉴스에는 프랑스 파리를 위험지구로 다시 분류하고 이동 제한 조치 이야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좀 불안하네요. 요즘 네. 그 휴가철이 끝나가면서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어쨌든 간에 스웨덴도 그 해외여행에 대해서는 조금 자유롭지 못했지만 국내 여행은 많이들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디 여행지도 그렇죠. 사람들 많았었고. 네네. 이게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이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국내 여행지를 이곳저곳 인터넷으로 많이 찾았어요. 근데 숙박시설이 정말 거의 없었어요. 다 완전히 이렇게 예약이 꽉 찬 상태여서 거의 포기를 했죠. 이게 스웨덴뿐만 아니라 유럽 자체가 휴가가 너무 네. 길기 때문에 다들 네네. 어딘가는 움직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끝나고 그렇죠. 지금 돌아오는 이 시기에 뭔가 이렇게 수치가 증가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좀 걱정이 좀 많이 되죠. 네. 저 같은 경우도 계속 집에만 있다가 어떻게 보면 위험을 무릅쓰고 프랑스의 그 주재원으로 온 가족을 만나러 갔어요. 저희 언니예요. 그래서 만나러 다녀왔는데 가면서 많이 불안했어요. 공항에서. 근데 공항에 딱 가니까
어쨌든 이 알란다 공항은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7월 달에 갔는데. 네. 그리고 이제 갔죠. 파리에 내려서 이제 파리에 있는 언니네 집에 거의 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는 집에만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불안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행지를 조금 이제 3박 4일 정도 해서 다녔는데 사람들이 정말 너무나 많아서 음. 아, 이거 문제가 되겠다 했어요. 이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전부 끼고 사람들이 다 다니는데 그래도 너무 많으니까 불안했어요. 그리고 실내에서도 프랑스 같은 경우는 전부 마스크 권고 조치를 하고 이제는 아마 저기 벌금까지 물리거든요. 135유로라고 했던 것 같아요. 마스크 안 끼면.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스웨덴에서의 좀 다르다라고 싶은 게 이제 마스크잖아요. 맞아요. 스웨덴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서 약간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스웨덴은 마스크를 공식적으로 권고하고 있진 않죠? 맞아요. 예. 스웨덴에서는 지금 마스크 착용을 초반에는 거의 전무했었는데 요즘에는 네. 이제 한 20명 중에 1명 정도 착용을 하고 네. 계시는데 지금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네네.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의무화시키고 이제 실내 네. 공간에서도 쓰게끔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스웨덴은 이런 권고사항이 없는 상태거든요. 네. 그 이유가 왜 그런지 혹시 태권님. 글쎄요. 제가 읽은 어떤 신문 기사에서는 그런 건 있더라고요. 여기 보건당국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낌으로써 느끼는 안전 불감증에 대한 우려. 이게 마스크를 끼면 너무나 내가 안전하다고 느껴서 사람들이 많이 나올 것이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덜 할 것이고 손도 덜 씻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참, 그리고 또 색다른 네. 측면으로 또 이런 걸 또 바라보는 이 관점이 또 색다르네요. 참. 그렇죠. 네. 네. 저는 그 부분은 약간 납득하기가 조금 힘들었고 제 입장에서는. 근데 두 번째 이유는 마스크 공급 문제. 요거에 대한 우려도 있었어요. 근데 네. 지금 현재 이제 스웨덴 분위기도 마스크를 좀 써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사람들에 대해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 회피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서로 어울리고는 있거든요. 마스크 쓴 사람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저는 그런 현상은 좀 반갑긴 해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마스크를 쓰지 네. 않았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혐오를 한다거나, 내지는 네네. 마스크를 썼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또 상대를 또 혐오한다거나, 이런 느낌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네. 마스크를 자기가 자유의지에 따라서 착용은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부에서는 어떤 권고사항은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는 좀 특이하죠. 전 세계적으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중교통 관련 담당자가 나와서 얘기했어요. 마스크를 자기가 쓰고 싶은 사람은 써라. 하지만 우리가 이거를 제재한다거나 권고한다거나 이렇게는 안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갖고 다니면서 쓸 사람은 쓰라는 얘기 같아요. 근데 이게 분위기가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마스크를 쓸 용기 그게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맞아요. 마스크를 저는 항상 손에 들고 다니긴 했어요. 밖에 나갈 때마다. 워낙 두려움이나 이런 불안감이 좀 커요. 근데 그거를 감히 쓰기가 그렇죠. 초반에는 어떤 인종차별부터 시작해서 이런 게 굉장히 네. 있을 수도 있었거든요. 네. 네.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내가 요즘에는 그런 써서. 건 네. 없어요. 그게 달라졌다는 거죠. 저도 요즘에는 마스크를 이제는 그냥 자유롭게 마스크 쓰고 제가 불편하면 그냥 바로 꺼내서 써요, 저는. 그래서 거기서 좀 그래도 감정적으로 편해졌다는 게. 그건 정말, 있습니다. 예, 있어요, 정말. 네. 제가 봐도 여기 분들은 마스크 쓰신 분들은 또 그 손 비닐 장갑 같은 걸 꼭 착용하고 계세요. 이제 네네. 그런 분들을 초반에 봤을 때는
서로 막 이렇게 뭔가 경직된 느낌이었는데 요즘에는 네. 전혀 그런 거 없고 저도 시장에 장 보러 가면 그 비닐 네. 장갑 갖고 가서 그 저기 카트 만지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도 네네. 되게 편하고 그리고 어딜 가나 이게 소독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치가 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쓸 수가 맞아요. 있어서 어쨌든 이 마스크가 이 스웨덴 사회에서 어제 그제 요즘 제가 읽은 뉴스 중에서는 가장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스웨덴 사람들이 북유럽과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이제 처지의 상황이니까. 근데 노르웨이나 이제 덴마크, 핀란드에 비해서 스웨덴이 사망자가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거에 비해서 이제 노르웨이나 덴마크는 마스크 사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스웨덴은 어찌하여 이렇게 사망자가 많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재를 취하지 않는가에 대한 의문점들을 스웨덴 사람들이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SVT 그 공영방송인데 거기 신문 웹사이트에서 그런 질문을 올렸더라고요. 어떤 분이. 굉장히 네. 북유럽 하면 비슷한데 스웨덴은 좀 네. 다른 정책을 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네. 신기합니다. 자, 그러면 마스크도 그렇고 이제 곧 아이들이 이제 개학을 하게 되잖아요. 네. 학교 개학과 관련해서는 어떤 점들이 예전과 달라졌다고 할 수 있는지. 지금 이제 개학을 한 네. 3, 4일 앞에 두고 있는데 가장 네네. 크게 다른 점은 봄학기 때는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은 온라인 수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가을 그렇죠. 학기에는 그걸 다 오픈을 하겠다. 정상적인 수업을 유지를 하겠다라고 한 게 가장 네네. 틀려지긴 했어요. 그래서 음,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들이 다 휴가를 되게 많이들 이렇게 이동을 하고 왔는데 이게 그렇죠. 모였을 경우에 전파가 될 것 같아서 좀 네네. 우려가 되죠. 그렇죠. 요즘번에 이렇게 주의사항 같은 것들이 좀 많이 나오긴 했었어요. 그 보건당국에서도 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은 며칠 동안은 집에 있어라. 그리고 20에서 29세 사이에 그 확진자들이 지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거든요. 어떤가요? 온라인 교육이 가능한 건가요? 저희 그 아이의 학교에서 이제 알람이 왔어요. 이제 그 개학 준비를 한다라고 했는데 온라인 수업에 대한 알림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네. 정부 그 교육부 장관의 그 인터뷰에서는 온라인 수업도 할 수도 있다라고까지만 나왔는데 네네. 저희 애 학교는 봄학기 때는 온라인 수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 네. 예, 이제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는 아무 말이 없고 단지 중학교, 그러니까 한국말로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은 교실당 학생 수를 20에서 35%까지 떨어뜨리겠다. 그래서 교실들을 더 네네. 확장을 좀 했다. 이런 알림이 있어요. 또 저희 학교는 봄학기 때부터 그 세정제를 의무적으로 수업 시간에 들어오면 다 쓰게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오, 독해갖고 손 껍질이 다 네. 벗겨졌었거든요. 피부가 좀 좋은 거 갖다 쓰지 애들 쓰는 그러니까요. 건데. 피부가 다 아휴, 벗겨져갖고 진짜 네. 지문이 막 사라지기 일부 직전까지 갔었어요. 지금 여기가 약간 정리가 안 된 것들이 좀 많이 보이는데, 그리고 학교마다도 상당히 달라요. 우리 아까 태권님은 뭐 1학기 때 손세정제가 학교에 비치되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우리의 학교 같은 경우는 손세정제 필요 없다. 손 씻으면 된다. 뭐 그런 안내문이 왔었고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도 저희가 문의를 했지요. 근데 이게 교사들한테 그 일을 더 추가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들의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권리, 그 선생님들이 일하는 노동 시간이 더 길어지는 거죠. 예, 그거에 대한 어떤 나 무슨 말을 해야 되죠? 이게 단어가 이해했습니다. 네. 선생님들의 업무가 더 과중되니 그거는 그렇죠, 그들의 그렇죠. 권리를 또 침해하는 거다. 그렇지. 네, 네. 맞아요.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온라인 수업 안 해준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요전번에 그래서 온라인 수업에 대한 관련 뉴스로 교사 유니온, 교사 네, 노동조합? 네. 그런 데서 이제 본인들은 온라인 수업을 안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아까 말씀하신 그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네요. 교사들은 네. 노동 시간을 이제 초과하기 때문에 네. 그들의 권리를 침해한다. 뭐 이런 주장인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다는 거
안내해 드립니다. 이것도 학교마다 또 지역구마다 색깔이 달라요. 많이 틀린 것 같아요. 내가 처음에 분개했었잖아요. 우리는 이제 공립학교 다니는데 네, 그 사립 인터내셔널 학교 같은 경우는 전부 온라인 수업을 해줬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네. 온라인 수업도 정말 힘들어요. 네. 그거 하는 양반들도 힘들고, 하는 아이도 힘들고, 지켜보는 부모도 힘들고. 저는 이제 아이가 계속 학교도 다니고, 방학 동안에 여기 이런저런 뭐 활동도 네. 했고, 그래서 좀 네네. 이렇게 이 사회 스텝에 맞추자라는 주의인데, 이번 네. 이 확산세를 보면서는 조금 불안하기는 해요. 엊그저께 제가 본 게 470 몇 명이었고, 그다음 370명이었나요, 어제는? 근데 이게 인구 비율로 보셔야 돼요. 이게 네. 1000만 명이잖아요, 여기 네. 인구가. 그러면 한국으로 이렇게 쉽게 비교하면 곱하기 5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많은 인구죠. 1000대가 지금 계속 확진이 되고 있죠. 훌쩍훌쩍 넘어가고 제가 있는 이제 거죠. 네. 갑자기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이제 약간 술집도 좀 있고 네. 유흥거리들이 좀 있어요. 근데 네. 이번 주 들어서 네. 이 청년들이 어찌나 놀아제끼는지 장난 아니게 놀거든요, 정말.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는 조용했어요. 근데 이제 휴가를 갔다 와서 이제 친구들을 만났나 봐요. 아주 난리도 네네. 아니에요. 새벽 2시까지 막. 그 청년들도 보상 심리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딱 느슨해지면서 뭔가 보상받고자 하는 그런 욕구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이렇게 다니다 보니 용기도 생겨나고, 그쵸. 괜찮지 않을까? 네. 네. 괜찮진 않은 건데, 그렇죠. 참,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맞아요. 이게 참 답답하죠. 예. 모든 게. 답답하죠. 네. 그렇죠.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백신 맞아요. 언제 나올지. 아니, 뭐, 그 러시아가 백신, 백신을 만든다는데 왜 이게 기쁘지만은 않은지 참 모르겠네요. 제 마음은. 아니, 백신을 만들어서 이게 다 축하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설마 그 기쁘지만은 네. 그 백신 우리한테 맞히진 않겠죠? 뭐, 러시아가 주시겠습니까? 우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국이 최고인데. 아유, 그러게요. 네. 정말 한국 최고인데. 네. 이 백신이 하루라도 빨리 정말 그런 백신 말고 그런 백신은 뭔가요? 네. 우리 푸틴님께서 들으시면 경로하십니다. 정말 좀 안전한 모든 사람들이 생명이 달린 일인데. 푸틴님이 들으시면 또 싫어해요. 저는 개인적인 그 취향을 말씀드립니다. 저는 메이드 인 코리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 백신을 그냥 기다리겠습니다. 기다릴 때까지 우리에게 자유가 허용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월이 하도 그래서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한없이 두렵고 또 이런 뭐 2차 세계대전, 1차 세계대전, 한국 내전 뭐 다 겪었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거 잘 지나갈 수 있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도 마음이 들고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오고 가는 시기입니다. 자, 오늘 저희들 스웨덴은 지금이라는 주제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현지 소식들을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다들 이렇게 걱정도 많고 불안도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 뉴 노멀이라는 말처럼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획한 하루하루 알차게 보낼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요. 하얀 밤 검은 낮 스웨덴을 알려주는 여자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